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외로우신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인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아 지치셨나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공허하고 SNS 속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 괴로우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평생에 걸쳐 이런 질문들을 고민했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비밀과 외로움 속에서 평안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주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겉보기엔 부유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어머니는 유명한 소설가였지만 아들보다는 문학살롱의 손님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고,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지만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자주 혼자 있어야 했는데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무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뭔가 연기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이런 경험은 계속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떠들 때는 즐거웠지만 정작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건 혼자 철학책을 읽을 때였다. 다른 학생들은 그런 글을 이상하게 봤지만 쇼펜하우어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진정한 나는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태우는 그 순간 말이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기쁘겠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권태가 찾아온다. 새 폰도 며칠 지나면 평범해지고 연인과의 관계도 일상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진자라고 불렀다. 우리는 평생 갈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마치 배가 고파서 고생하다가 배가 부르면 이내 지루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자의 움직임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었다. 젊을 때는 모든 욕망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사랑, 성공, 인정, 돈.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욕망들이 하나둘씩 시들해진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욕망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더 평화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길을 걷다가 한 음악가를 만났다. 그 음악가는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연주하는 동안에 그의 표정이 너무나 평화로웠다. 돈을 벌기 위해 연주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음악 자체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 음악가는 아마 혼자 살고 있을 것 같았지만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쇼펜하우어는 깨달았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욕망에서 자유로워졌구나.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거나 창조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나라는 개체적 존재를 잊고 순수한 인식 상태에 빠진다. 이때만큼은 내가 뭘 얻어야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같은 생각들이 모두 사라진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경험을 더 자주 하고 싶어서 음악회에 자주 갔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갔지만 점점 혼자 가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 쓰거나 중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순수한 경험이 깨져버렸다.
하지만 예술을 통한 해방은 일시적이다. 음악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쇼펜하우어는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소설가였지만 정작 그에게는 차가웠다. 아버지는 사업가였지만 우울증으로 고생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왜 가족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다친 개를 발견했다. 그 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마음도 아팠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개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정심이었다.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나와 너의 구분을 잊고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흥미롭게도 이런 동정심을 느낄 때도 혼자 있을 때가 더 쉬웠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방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방해 없이 순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인도의 한 고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고승은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고 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과연 그런 경지가 가능할까? 쇼펜하우어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솔직했다. 자신은 여전히 명예욕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자는 것도 좋아했다. 완전한 금욕은 극소수의 성인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였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답을 일상 속에서 찾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너무 가까이 가니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했다. 그래서 다시 멀어졌지만 이번엔 너무 추웠다. 결국 그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다. 바로 이거야. 쇼펜하우어는 무릎을 쳤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주고 너무 멀면 외롭다. 예의와 관습이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거리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문학 모임에도 참석하고 사교 파티에도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자리들이 피곤해졌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 진정한 대화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서로의 자랑이나 험담에 불과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피로감이 없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할 때 그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사면 자신의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승진하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 보인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시장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다. 같은 사과를 파는 두 상인이 있었는데 한 상인은 달고 맛있는 사과라고 외쳤고 다른 상인은 옆 가게보다 더 싸고 더 달아요 라고 외쳤다.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몰렸을까? 놀랍게도 첫 번째 상인이었다. 아하!
쇼펜하우어는 깨달았다. 자신만의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남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비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심해진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비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봤다. 젊은 시절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상인이 되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불행했다. 다른 상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 원하는 철학의 길을 걸으면서부터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비록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 혼자 연구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가장 충만했다. 다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는 항상 이기려고 하는 자아가 방해했지만 혼자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절실하고 중요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애, 출세,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진다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고독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한다. 그는 50대가 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는 외롭고 무료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가장 창조적이고 평화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늙은 정원사의 이야기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정원사는 평생 남의 정원을 가꿨지만 자신만의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했다. 젊을 때는 큰 정원을 갖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 작은 화분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혼자 있을 때 이 화분을 돌보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 말에서 지혜를 발견했다. 나이가 들수록 소박한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젊을 때의 열정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고통도 크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망이 줄어드는 것은 축복이다. 특히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그는 또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지만 아플 때는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했다. 아플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고 애써야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정반대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더 달콤해진다. 젊은 시절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산다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면 대화에 신경 써야 했지만 혼자 걸을 때는 순수하게 자연과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의 소리,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평생에 걸친 관찰과 성찰 끝에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된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행복을 쫓아다니던 젊은 시절의 나는 사실 불행에서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불행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 지금, 그리고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인 지금,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한 사람이 더 행복한 이유를 이제야 안다.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한 사람이 더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생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자유로운 존재로 말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